한국이 극비리에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중국 베이징 한복판 상공에서 고고도 이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과 비밀리에 준비된 작전 능력이 세계 무대에 드러난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전은 한국이 비밀리에 설립한 연구소에서 개발된 신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5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이 연구소가 드디어 그 실체를 공개하면서 한국의 기술적 야망과 군사적 잠재력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KF-21이 베이징 상공에서 이륙한 이번 작전은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중국 당국조차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펼쳐진 고고도 비행 시연이었고, 이는 한국의 군사 전략과 첨단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은밀하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남았다. 2025년 3월 21일 한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KF-21이 극비 작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륙 및 비행을 완료했으며,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과 신소재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한 사건이라고 발표하며, 이번 작전이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를 담은 군사적 성취임을 강조했다. KF-21 보람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KI, 과 국방과학연구소, ADD, 가 협력하여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부분적인 스텔스 성능과 첨단 S 레이더, 국산 무기 체계의 통합을 자랑하며 세계 방위 산업에서 주목받는 전투기인데, 이번 작전은 이 전투기의 잠재력을 극대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한국이 비밀리에 설립한 신소재 연구소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소재 기술로, 이 소재는 KF-21의 기체를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가볍고 강하며 레이더 반사 단면, RCS를 최소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중국의 최신 방공망도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약 50조 원이 투입된 이 연구소는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극비리에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충청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이 시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신소재와 차세대 무기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고, 그 결과물이 이번 KF-21 작전에서 빛을 발했다. KF-21이 베이징 상공에서 고고도 이륙을 성공한 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경고로 해석되며, 이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균형을 재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작전은 철저한 비밀 속에서 준비되었고, KF-21은 한국 영공을 떠난 후 극비 경로를 통해 중국 영공에 진입하며 베이징 상공에서 갑작스럽게 고고도 이륙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방공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기도 전에 빠져나왔다고 전해진다. 한국이 독점한 신소재 기술은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 복합 재료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기존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합금보다 훨씬 강하면서도 무게는 절반 수준으로 줄여 KF-21의 기동성과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이는 이번 작전의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 전투기의 불법 영공 침입은 도발 행위이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지만, KF-21을 탐지하거나 요격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며 중국 군사 당국의 체면이 크게 손상되었다. KF-21의 이번 작전은 베이징 상공에서 약 20분간 고고도 비행을 유지하며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과 정부 청사를 상공에서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중국의 방공망이 한국의 신기술 앞에서 무력하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작전은 KF-21의 신소재 기술과 작전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중국 영공에서의 비행은 의도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히며, 한국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50조 원 규모의 신소재 연구소는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한국의 차세대 군사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비밀기지로, 수백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24시간 체제로 신소재와 무기 시스템을 연구하며
한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연구소에서 개발된 신소재는 KF-21 외에도 차세대 미사일, 드론, 잠수함 등 다양한 무기 체계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이 세계 방위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KF-21의 베이징 작전 성공은 한국이 신소재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한 사건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기존 강대국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국제 군사 균형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중국 베이징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상공을 가르는 KF-21의 굉음을 듣고 혼란에 빠졌으며,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전투기가 베이징 상공을 날았다는 글이 빠르게 퍼지며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경외감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KF-21은 이번 작전에서 고고도 이륙 후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중국의 최신 J-20 스텔스 전투기와의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최첨단 무기를 능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이 비밀리에 설립한 연구소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기 위해 지하 깊숙이 건설되었으며, 최신 보안 시스템과 위장 기술로 감춰져 있어 그 존재조차 최근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이번 작전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 연구소에 투입한 결과로, 이는 신소재 개발뿐 아니라 KF-21의 설계, 제작, 시험 과정을 모두 지원하며 한국의 군사기술 혁신을 뒷받침했다. KF-21의 신소재 기술은 레이더 반사 단면을 기존 전투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했으며, 이는 중국의 최신 레이더 시스템이 KF-21을 탐지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작전은 한국 공군 특수부대와 KA 엔지니어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 KF-21이 중국 영공에 진입하기 전 비밀 기지에서 철저한 점검과 시뮬레이션을 거쳤고, 이는 작전의 완벽한 성공을 보장했다. 중국은 이번 사건 이후 긴급 국방회의를 소집하며 한국의 KF-21 작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베이징 상공에서 한국 전투기의 위력을 경험한 후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F-21의 고고도 이륙 성공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사건으로, 이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이 독점한 신소재 기술은 세계 방위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이 기술을 바탕으로 KF-21은 기존 F-35나 Su-57 같은 5세대 전투기와도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50조 원짜리 연구소는 신소재 외에도 인공지능, AI, 기반 전투 시스템과 초고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는 KF-21의 블록 3단계 업그레이드에 적용되어 5세대 수준의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을 열었다. KF-21의 베이징 작전은 국제사회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미국은 한국의 신기술은 동맹국의 큰 힘이 될 것이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기술 독점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KF-21 작전은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위협하며, 이는 지역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대응책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한국의 신소재 기술과 KF-21의 능력은 일본 방위산업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며, 자국의 군사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우려를 표하며 침묵을 깨고 반응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KF-21이 베이징 상공을 날았다는 사실이 중국 군사력의 허점을 드러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기라는 비판이 터져나왔고,
군사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F-21의 신소재 기술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이 세계 방위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분석된다. 이번 작전에서 KF-21은 베이징 상공에서 고고도 이륙 후 약 30분간 비행하며 중국의 주요 군사기지와 전략시설을 상공에서 정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도 함께 입증했다. 50조 원 규모의 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로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신소재 기술을 군사뿐 아니라 민간 산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을 세웠고, 이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KF-21의 성공적인 작전은 한국 국민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겼으며, 중국 베이징 상공에서 한국 전투기가 비행했다는 소식은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이 세계 최정상에 도달했음을 증명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국제군사 전문가들은 KF-21의 신소재 기술과 작전 능력은 한국을 세계 3위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게 하는 요인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재정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KF-21은 이번 작전을 통해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의 군사적 야망과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한국이 세계 방위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KF-21 작전 이후 한국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한국의 신기술 앞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이는 중국의 고민을 깊게 한다. KF-21의 베이징 상공 비행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한국이 동북아시아와 세계 안보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신호탄이었고, 이는 앞으로의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0조 원짜리 연구소와 신소재 기술의 공개는 한국이 기술 독점을 통해 세계 방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입증했으며, 이는 한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KF-21이 중국 베이징 한복판에서 고고도 이륙에 성공한 이 순간은 한국의 군사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로 기록되며, 세계는 한국의 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